안녕하세요. 함께 성공하는 채널 위그로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이야기는 한 번의 영상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여러분도 활용해서 제가 그랬듯 돈도 많이 버시고 여러분들 생활에 적용을 시키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갓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상상한 대로 현실이 된다 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현실이 된다 라는 소리를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상상한 대로 현실이 된다면 그건 내가 신이라는 소리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있고 부처님이 왜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지금의 내 삶은 이렇지? 근데 왜 세상에는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지? 라고 하면서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지금 이런 현실에 살고 있는 거야? 그 말이 진짜라면요? 먼저 이런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현실이 된다 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한 문장을 갖다가 내가 믿었을 때, 안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생각한 대로 현실이 된다는 거를 믿었을 때,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 자리, 이 영상을 보시는 누워서 보시든 앉아서 보시든 그 자리에서 그냥 내 생각을 믿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생각은 현실이 된다라는 이 문장을 믿지 않았을 때 그러면 지금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를 위해서였어요. 이 문장 하나를 믿는다 그래서 내가 손해볼 게 없었습니다. 내가 따로 돈을 들일 필요도 없고 내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고 그냥 이 문장 하나를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를 믿는다고 해서 나한테 안 좋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부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자기계발이나 동기부여 하시는 분들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조금씩 말을 바꿔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내가 믿었다고 해서 따로 돈 들이는 게 없고 내 시간을 더 투자할 필요도 없고 내 삶에 마이너스 될 게 없다면 그냥 한번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믿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믿지 않는 것보다 믿는 게 내 삶에 더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속는 셈 치고 믿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도움이 되는 내가 믿었다고 해서 크게 손해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었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성공하신, 이미 부자가 되신 분들의 영상을 보고 배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중에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많이 배웠던 채널 하나를 소개를 드리면 터닝포인트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분의 영상 속에는 외국분들, 성공하신 구루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하나 습득을 하시면 더 끌어당김의 법칙을 내 인생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제가 어떻게 제 삶을 바꿔나갔는지 그 사례를 잠깐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로 1년 좀 안 되게까지 번아웃과 우울증을 앓으면서 한 달에 직장인 월급이 채 되지 않는 돈을, 아주 작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제가 이 영상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저의 활용법들을 적용하고 나서 한 2-3개월 있다가 월 순수익 기준으로 1,000만 원이 벌렸고 제가 수강을 했던 마케팅 회사의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연봉 7천만 원의 회사를 다니기도 했고요. 저는 20대 초반에 난치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8년, 9년 정도 있다가 완치가 없는 이 병도 완치를 받았어요. 저는 이걸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병에 관한 완치에 대한 내용을 혹시 궁금해 하시다면 제 블로그에 오시면 몇 년 전에 남겼던 제 완치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제가 원했던 이상적인 연애를 하기도 했고요. 되게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끌어당김의 법칙,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돈을 가장 먼저 끌어당기고 싶으실 거라 생각을 해서 돈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월 순수익 1000만 원은 쉽게 벌고 있어요. 이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 모든 방식을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현실이 된다라는 법칙인데요.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구에는, 이 우주에는 많은 자연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적용을 받고 있는 법칙들이죠.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 아니면 인과의 법칙,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내가 오늘 하루 그냥 누워서 유튜브만 보겠다 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선택이에요. 그게 하나의 씨앗이 돼서 여러분들 미래에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자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하나의 큰 자석이에요. 북극, 남극으로 되어져 있고 지구의 자기력, 자석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나침판을 이용했을 때 나침판이 북극을 가리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지구 안에 살고 있어요.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의 자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에 그 생각이 똑같이 끌어당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에 대한 영상도 남겼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긍정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럼 그 화난 상태를 내가 품고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들 몸 안에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돌아다닐 거고 다시 또 나를 화나게 할 이 부정적인 에너지와 비슷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어당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꾸 내가 빚에 내 생각이 초점을 맞춰 있으면 자꾸 내가 또 빚이 생길 만한 것들을 끌어당겨지게 됩니다. 돈이 없거나 내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빚을 갚아도 또다시 빚이 생기거나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빚이 있는 것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빚이 있지만 지금 나는 그래도 밥을 먹고 살고 있고 내가 누울, 내가 잘 공간이 있고 내 삶은 그래도 괜찮아 라고 이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순간 나 아반떼를 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아반떼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는 그 순간부터 내가 똑같이 보는 환경일지라도 이상하게 아반떼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경험 분명히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세상인데 보이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반떼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나서부터 길거리에 다니는 아반떼가 더 많이 보이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성공을 해야겠다, 나는 부자가 돼야겠다, 내가 무언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품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똑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달라져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기회를 보실 거고요. 내가 무엇으로 성공을 해야 될지 그 방법과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을 드릴게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졌나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코끼리가 머릿속에 코끼리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다들 그러셨죠?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장 중요한 작동 원리예요. 나는 빛이 싫어. 나는 빛을 다 갚고 싶어 라고 말을 해도 머릿속에는 빛
이라는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빚 때문에 내가 그걸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끌어당김의 법칙, 이 우주의 법칙은요, 이 부정과 긍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나는 가난이 싫어 라는 표현은 머릿속에 가난에 대한 이미지를 품게 해줍니다. 이 이미지대로 우리는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실 때는 꼭 이걸 기억해 주세요. 내가 말하는 말 자체보다는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로 끌어당겨진다. 이 이미지와 비슷한 것들이 끌어당겨진다는 사실을요. 그럼 아반떼와 코끼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하는 6만 가지 생각을 모두 다 알아채고 이 생각은 어떤 이미지지? 이 생각은 어떤 이미지지? 하고 알아채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루에 하는 생각 자체가 6만에서 8만 가지라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를 언제 다 파악을 하고 있겠어요. 이때 우리는 생각을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느낌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조정하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어요. 지금의 삶이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나는 가난하다고 느끼고 느낌 자체가 부정적이라면 그거를 자꾸 바꿔줘야 됩니다. 자꾸 나를 세뇌시켜야 돼요. 이 느낌에 집중을 해서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릴 끌어당김의 법칙 활용법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써봤던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잘못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이것저것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가 나를 세뇌시켜서 좋은 이미지, 느낌이 좋은 이미지들만 내 머릿속에 담아놓고 그거와 비슷한 것들을 끌어당기는 방법들인데요. 제가 썼던 방법은 100번 쓰기, 그리고 아침 학원, 심상화, 하루에 100번 목표 말하기, 미라클 모닝, 비전 보드 등등의 방법들을 다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 중에 안 좋았던 사례, 이렇게 하면 끌어당겨지지 않는다. 하나의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미라클 모닝이란 거를 했습니다. 이 미라클 모닝은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한 4, 5시쯤에 일어나서 하루의 루틴을 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어요. 새벽 1시, 2시쯤에 항상 잠이 드는 사람이라 새벽에 억지로 일어난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 2번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고 성공을 하지 못한 날에는 하루 종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 나는 성공을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미라클 모닝에 성공을 해서 새벽에 일어났다고 해도 낮잠을 4시간, 6시간을 내리잤어요. 그렇게 자고 나면 그날 하루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망쳐졌습니다. 나는 이미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느낌, 이 이미지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 미라클 모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다시 만들고자 할 때 여러분들 기분을 좋게 해주는, 여러분들의 하루의 기분을 풍성하게 해주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래요. 저는 미라클 모닝을 시도를 했지만 어찌 보면 내가 좋은 거를 끌어당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미라클 모닝 행위 자체에 집중을 했어요. 미라클 모닝,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성공한다 라는 걸로 저를 감옥 안에 가둔 거죠.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 활용법을 활용할 때 여러분들에 맞는 한두 가지 정도만 하세요. 한 2가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100번 쓰기를 하는 것이 이거를 다 완료했을 때 내 기분을 좋게 해주고 뿌듯하게 해주고 마치 내가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 방법이 맞는 거고요. 내가 100번 쓰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한다. 그리고 못하는 날 동안 너무 죄책감에 오히려 성공하지 못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을 찾으세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 자체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이거를 행할 때 느껴지는 나의 느낌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 느낌이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 느낌 자체가 이미 성공을 한 것 같은, 이미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룬 것 같은 그 성취감을 맛보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미라클 모닝 하지 않으면 끌어당겨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느낌,
자체가 좋으면 꼭 미라클 모닝을 하지 않더라도 좋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을 했던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3가지는 저는 일단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미라클 모닝이나 100번 쓰기 같은 거는 항상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게으른 제가 했던 방법 중에서 이 하루 동안의 느낌을 긍정적으로 갖게 해줬고, 그리고 또 내가 실행하기 쉬운 방법을 3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확언이에요. 확언이란 것은 이미 내가 이룬 걸로 문장을 만들어서 말로 내뱉는 방식입니다. 제가 했던 방법 중에 가장 좋게 아침 학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아침 일어났을 때 다들 화장실 가시죠.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시고 거울을 보고 거울 속에 나를 보고 확언을 해주는 거예요. 한 3가지 문장을 저는 했었는데, 이 확언의 문장들은 아까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처럼 부정적이지 않아야 하고요. 항상 긍정의 단어로 쓰여져야 되고, 이미 이루었다는 완료형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보다 나는 부자다 라는 확언을 아침마다 제 얼굴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했어요. 제가 했던 여러 가지 확언 중에서 추천드리는 몇 가지 문장은,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바프록터님이 하셨던 확언 중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월 순수익 1000만 원을 벌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의 그 확언들을 아침마다 했습니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아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 하루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이끌 것이기 때문에 아침 학원은 정말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쉽고요. 이거를 하기까지 몇 초가 걸리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아침에 거울을 보고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월 순수익 1000만 원을 벌었다. 나는 부자다. 이 정도의 간단한 문장,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빼먹지 마세요.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해야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나는 가난하다, 나는 빚이 많다, 나는 부자가 아니다 라는 이 생각을 자꾸자꾸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확언을 할 때는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의 이미지를 상상을 같이 했었는데요. 저는 월 1000만 원을 벌고, 순수익으로 월 1000만 원을 벌고, 제가 수강했던 강사 대표님에게 감사의 카톡을 보내고 내가 너무 행복한 그 느낌을 항상 상상을 했어요. 100번 말하기를 할 때 저는 하루 10시간, 1시간마다 10번씩 말하기를 했습니다. 알람을 해놓고 알람이 울리면 10번씩 10번, 하루에 100번 말하기를 했어요. 나는 3개월 뒤에 월 순수익 1000만 원을 벌고 내가 좋아하는 대표님께 인증한다 라는 이 단어를 하나 만들고, 거기 안에 기한이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기한을 넣어서 이 문장을 만들고 하루 100번씩 말하기를 한 3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주 정도 하고 나서 제가 어느 순간 그걸 까먹고 안 했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100번 확언을 하고 2달 뒤에 월 순수익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확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자꾸 긍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정말 쉬운 방법이니까요. 제가 활용했던 2번째 좋은 방법은 심상화입니다. 심상화는 아침 학원과 세트로 꼭 하시면 좋은데, 이 심상화라는 것은 내가 눈을 감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었다 했을 때, 그 월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이뤄지는 어떤 행복한 일이 있을 거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월 1000만 원을 벌어서 엄마한테 용돈을 드린다거나, 제가 수강했던 대표님께 감사의 카톡을, 인증 카톡을 보낸다거나, 그런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이 상상의 힘은 언제 가장 강력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그리고 바로 일어난 직후에, 이 2가지 상황이 가장 강력하다고 해요. 우리가 잠들기 전에 몽롱하죠. 그 몽롱한 상황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는 동안 우리의 뇌가 그것과 비슷한 것들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심상화는 아침, 저녁, 자기 전, 일어나서 하루 2번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심상화가 처음에는 잘 안 될지라도 계속 노력을 해보세요. 심상화를 하다가 잠이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을 때를 느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상상은 굉장히 구체적인 게 좋아요. 그때 내가 입었던 옷, 내가 하는 말, 어떤 그 상황 속에 직접 들어가서 반복적으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 실제로 끌어당겨져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한번 진짜 속는 셈 치고 해보세요. 몇 분 걸리지도 않고 몇 초밖에 안 걸리고 이 몇 초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리고 썼던 세 번째 좋았던 방법은 아주 작은 것부터 끌어당겨 보는 건데요. 이 작은 것부터 끌어당긴다는 게 무엇이냐면 끌어당김의 법칙 자체가 믿기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거를 내가 믿는 걸로 자꾸자꾸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끌어당기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때 쓰면 좋은 생각이 그거예요. 왠지 그럴 것 같아. 왠지 오늘은 누가 커피 한 잔을 사줄 것 같아. 왠지 오늘은 길을 걷다가 100원을 주울 것 같아. 이런 굉장히 작은 것부터 한번 시도를 자꾸자꾸 해보세요. 왠지 오늘은 연락 올 것 같지 않는 친구에게 연락이 올 것 같아. 왠지 오늘은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 말고 이 일이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일어났을 때 이거는 끌어당기는 법칙 때문인가? 라고 생각들 정도의 사소하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것부터 한번 끌어당겨 보세요. 저는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항상 상상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오늘은 왠지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날이 될 것 같아. 생각을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그게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50% 이상은 항상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작은 것을 끌어당기는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100%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이거를 믿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일단 이 세 가지 방법을 추천을 드릴게요. 쉽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굳이 내가 구태여 엄청난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 꼭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유튜브 속에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되게 주저됐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사이비처럼 들릴 수도 있고 이상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제가 정말 적용을 해보고 저의 삶을 바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앞으로 몇 부에 걸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외에 우리가 원하는 거를 끌어당기기 위한 여러 개념과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 찬찬히 그리고 자세히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바꾸고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돈이 벌렸고 건강해졌고 생활 모든 곳에서 끌어당기는 법칙을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돈에만 초점을 맞추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끌어당기는 법칙으로 더 좋게 해줄 수도 있고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너무 이상해 보이지만 이거를 믿었을 때 나한테 오히려 더 좋으니까 내가 오히려 이 삶을 살아가기 더 쉬워지니까 저는 이렇게 믿기로 결정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끌어당기는 법칙에 대한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성공하는 위그로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성공하는 채널 위그로우입니다. 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 2탄을 준비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더 빨리 원하는 현실에 도달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좀 더 심화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편을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할 때 왜 나는 끌어당겨지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내가 원하는 걸 손에 얻게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생각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나를 갖고 이것과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려고 노력을 하실 겁니다. 학원을 하든 심상화를 하든. 근데 이 하나의 생각이란 것은 씨앗과도 똑같아요. 우리 땅에 씨앗을 심고
주고 물을 주고 열심히 가꾸고 나서 잎이 트고 나무와 이파리가 더 무성해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끌어당김 법칙이 실패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 열매 맺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토양은 다 다릅니다. 내가 하나의 생각을 씨앗을 심고 충분히 기다리지 않고 충분히 그 시간을 공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끌어당겨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말씀드릴 이 잠재의식이란 거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 알게 돼서 생각한 대로 현실이 된다고? 나도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해서 현실로 이제 끌어당길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되는 원리는 여러분들의 주된 생각으로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의 주된 생각이 현실로 만들어집니다. 이 주된 생각이라는 거는 내가 하루 종일 하는 생각의 적어도 51%는 내가 원하는 방향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생각이 51%가 아니라 100%면 더 빨리 현실로 이루어지겠죠. 조 비테일의 미라클이라는 책에 보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내 주된 생각을 100%로 채웠을 경우에 어떤 바람이든 3일 안에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51%라면 주된 생각이 100% 내가 원하는 걸로 채우신 분들에 비해서는 시간은 확실히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도 51%의 주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생각으로 현실이 만들어져요. 오늘은 이 주된 생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우리의 이 주된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10%의 의식과 90%의 무의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잠재의식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아침학원과 심상화를 한다고 해서 단박에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10%의 의식만을 이용해서 끌어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90%의 잠재의식, 무의식이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생각과 다른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끌어당겨지지 않는 거예요. 끌어당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 51%의 주된 생각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잠재의식, 무의식이란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잘 끌어당길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더 절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잠재의식, 무의식을 다룰 수 있다면 진짜 내 마인드 컨트롤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조건은 붙어요. 우리가 끌어당기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만의 세상에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누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내 자신만, 내가 있는 내 이 삶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길 바래요. 만약에 90%의 잠재의식 속에 나는 가난하다, 나는 돈이 없다 라는 생각과 믿음이 깔려있는 사람이 10%의 의식을 이용해서 아니야 나는 부자야, 아니야 나는 부자야 라는 방식으로 계속 내 삶을 바꿔나가겠다. 이것도 어찌 보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잠재의식까지 나를 세뇌시키는데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돼요. 세뇌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이 방법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반에 돈을 벌 때 이 방법으로만 사용을 했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나한테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야 이렇게 확언을 하고 심상화를 해도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이 잠재의식을 컨트롤하는 방법,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여러분들이 보다 본질적인 거를 먼저 보기를 원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잠재의식을 바꿔서 빨리 끌어당김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잠재의식이란 것은 누적된 나의 삶의 모든 경험으로 내가 생긴 무의식적인 믿음입니다. 잠재의식이란 것은 저는 마음의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습관으로 굳혀진 행동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를 닦을 때 머릿속에 모든 프로세스를 그리고 이를 닦는 분 지금 계신가요? 칫솔을 들고 치약을 어느 정도 짜고
앞니하고 옆에하고 어금니하고 이런 분들 지금은 안 계실 거예요. 2단계는 어린 시절에 이 닦는 방법이 습관으로 굳어지기 전에 일정의 프로세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하죠. 그런데 이미 습관으로 굳어진 행동은 지금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를 닦을 수 있고, 그리고 운전을 처음 할 때는 안전벨트를 하고 브레이크를 풀고 핸들을 잡고 엑셀을 밟고 그런 거를 다 계산하면서 하지만 이미 습관으로 이게 굳어지게 되면 어떤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운전을 하게 됩니다. 잠재의식은 이렇게 과거의 경험으로 쌓여진 믿음, 마음의 습관과도 똑같은 말이에요.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분 뒤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걸어가게 될까요? 아니면 날아가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걸어갈 거라고 확신하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터득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당연히 바닥을 걷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달 뒤 여러분들은 얼마의 돈을 버실 것 같은가요? 대부분의 경우 지금의 버는 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과거에 이미 쌓아놓은 경험이 믿음으로 붙여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모든 인격은 7세 이전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믿음, 어떤 경험을 전달받았는지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되죠. 저는 어릴 적 통닭을 참 좋아했는데 제가 통닭을 먹고 싶다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엄마는 저에게 돈 없어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한 과거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저는 돈이 없다라는 믿음이 제 아예 무의식적인 잠재의식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번다고 해도 항상 돈이 없었고, 통장에 돈이 있어도 어느 순간 보면 사라져 있고, 돈이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 이유는 내 잠재의식에 깔린 믿음 때문이었어요. 돈이 없다고 믿은 잠재의식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삶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쌓인 잠재의식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돈이 없나요? 그러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 돈이 없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다르게 살려면 이 잠재의식이란 것부터 바꿔야 되는데 모든 잠재의식을 다 바꿀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내 안에, 내 내면에 긍정적인 생각만 가득하다면, 이 긍정적인 생각이 주된 생각, 51% 이상의 생각을 차지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더 긍정적인 거를 끌어당기게 될 테니까요. 부정적인 감정은 왜 생길까요?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은 타인일까요? 아니면 나 때문일까요? 저의 경우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왜 누구한테나 발작 버튼이란 게 존재를 하죠? 저에게 발작 버튼은 돼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비만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돼지라는 말을 하면 그 순간 저는 횟가닥 머리가 돌아서 불같이 화를 내거나 막 뭐를 집어 던진 적도 있고 막 소리를 치고 화를 내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돼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만약에 돼지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제가 만약에 제 스스로 날씬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제가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정우성님에게 누군가가 너무 못생겼어요, 오징어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정우성님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냥 웃고 마시겠죠? 해보진 않았지만. 근데 정말 내가 못생겼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와, 너 진짜 못생겼다, 너 오징어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아마 불같이 화를 낼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해준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라는 소리는 나의 내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내 잠재의식에 깔린 어떠한 믿음 때문에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월 1,000만 원 벌기 전에 꽤 작은 돈을 벌 때 제 동생과 한번 정말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저한테 싸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나 그렇게 살지 마, 왜 그렇게 살아?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꼭지가 돌았습니다. 지가 뭔데 그렇게 얘기해?
뭔데 나를 무시해? 라고 하면서 정말 불같이 화를 내고 울기도 정말 많이 울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제 동생 이제 안 볼 거라고, 엄마 아빠 장례식쯤 돼야 한번 볼까 말까 할 거라고, 나 진짜 쟤 때문에 뛰어내려 죽고 싶다 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저는 전울백 대표님을 통해서 이 무의식 이야기를 배웠었는데, 그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생이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니 저는 제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를. 근데 동생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내가 불같이 화난 이유는 내 안에 비슷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잘 살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었으면 동생이 그런 말을 해도 저는 화가 나지 않았겠죠. 아, 내가 화난 이유는 동생이 그 말을 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못 살고 있다고,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내 이 알고 있는 거를 숨기려고, 내가 이걸 감추려고 동생한테 화를 내고 동생 탓을 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동생에게 내가 많이 감정적이었다, 미안하다 라는 문자를 보내고 화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에게 어떠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여러분들에게 화가 나는 어떤 무언가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났어, 내 안에 지금 부정적인 감정이 되게 가득하겠죠. 이거를 그냥 빠르게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용서해버리세요. 그 사람을 용서해버리세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빠르게 털어내기 위해서예요. 부정적인 감정, 이 화나고 내가 무시받은 것 같고 그러한 마음은 빨리 없애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정적인 것과 비슷한 것들을 계속 끌어당기게 될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잠재의식이란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더 빨리 끌어당기고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완전히 습득하기 위해서는 잠재의식,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믿음, 이 믿음이 나의 주된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 끌어당기지 못했구나 라는 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들을 긍정적인 걸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잠재의식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생각의 습관을, 이 잠재의식을 바꾸는 방법 총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알아채세요.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돈이 벌리지 않는다, 나는 돈이 없다 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알아채시고 종이에 적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종이에 적으시면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가진 이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들의 믿음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나의 그냥 걱정인가를 판단하세요. 돈이 없다 라는 거는 일종의 사실이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누군가는 100원이 있어도 돈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누군가는 1000만 원이 있어도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대중에게 얘기했을 때 똑같은 답변을 한다면 그건 팩트고요. 만약에 100명의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각자의 기준이 다르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걱정입니다. 그리고 3번째, 이게 만약에 이 2번째 판단을 통해서 이게 실제가 아니라 나의 걱정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이 3번째 단계, 지금과 비슷하게, 지금의 이 돈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느낌과 비슷하게 경험했던 과거의 기억을 찾으세요. 저로 예시를 들면 저는 돈이 없다라는 믿음이 항상 깔려 있었고, 내가 통장에 몇백만 원이 있어도 몇천만 원이 있어도 항상 돈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3번째 단계, 비슷한 과거의 경험을 찾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7세 이전의 기억이면 더 좋고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이 나는 최근의 기억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의 내가 돈이 없다고 느끼는 이 감정과 비슷하게 경험했던 과거의 기억을 찾고, 4번째 단계, 그때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상상 속으로 그때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그때 느꼈던 수치심과 두려움, 불안을 모두 느껴주시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깔린 이 믿음이란 거는 과거의 내가 이 감정을 억눌러 놨기 때문이에요. 그 감정, 억눌렸던 감정을 지금의 나라도, 지금의 내가 풀어줘야 그 감정과, 그 부정적인 감정과 비슷한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때의 감정, 그리고 현재 지금의 감정을 느껴주세요. 감정을 억누르고 아니야 나는 돈이 있어, 아니야 나는 부자야 라고
오히려 더 이 감정을 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꺼내놓으세요. 그래, 난 어렸을 때 돈이 없다고 느꼈어. 어렸을 때 엄마가 나한테 통닭 먹고 싶을 때마다 돈이 없다고 이야기해서 나는 너무 슬펐어. 맞아, 나는 그랬지? 라고 명상이든 일기를 쓰시는 것도 괜찮고, 과거의 비슷한 경험들을 적어보시면서 내가 억눌러놨던 감정을 느껴주세요.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과 지금의 내가 느낀 감정들을 내가 충분히 느껴주고 받아들여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겠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건 나의 걱정이었고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경험 때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충분히 한번 느껴주시길 바래요. 우리가 이미 이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30몇 년을. 이거를 한순간에 끌어당기는 법칙, 아침학원, 심상화를 통해서 바꾸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만약 그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쭉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쌓아놓은 잠재의식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비워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끌어당기고 싶은 생각으로 채워야 더 빨리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평생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 즉 잠재의식을 바꾸는 방법은 첫 번째로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채시고, 두 번째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100명한테 물어봐도 100명 다 똑같이 생각할 건가, 그렇지 않다면 이건 내 걱정이구나 라는 거를 판단하세요. 세 번째, 지금의 이 감정과 비슷한 과거의 경험을 찾으세요. 어릴수록 더 좋고요. 네 번째, 그때의 감정, 그 어렸을 때의 내 감정과 지금의 감정을 명상이든 일기 쓰시는 거를 통해서 충분히 느껴주세요. 이 충분히라는 말은 내가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거품처럼 사라지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느껴주면 우리를 떠나가요. 느껴주고 내가 진짜 이 일이 발생이 돼도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지금 미리 정해놓으면 두려움이라는 녀석은 굉장히 많이 옅어집니다. 지금의 이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충분히 꺼내놓고 어렸을 때 기억도 꺼내서 하나하나 다 느껴주세요. 지금 내가 돈이 없다면 과거의 무언가, 돈이 없다라는 믿음이 잠재의식에 깔린 겁니다. 내가 왜 지금 돈이 없을까? 왜 나는 돈이 없다라는 믿음이 생겼을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들춰내서 그때로, 그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서 그 두려움을 명상을 통해서 다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1편에 나온 방법이 나를 끊임없이 세뇌시키는 방법이라면 2편에 나온 오늘의 이 무의식 정화, 다른 말로 내면아이 치료법, 잠재의식을 변화하는 방법은 내가 나를 세뇌시키지 않아도 이 부정적인 거를 사라지게 만들어서 어떤 생각이든 내가 끌어당기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가 왜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 과거의 경험을 찾아서 그 경험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충분히 느껴주고, 그리고 그때의 상대방을 용서해주세요. 우리 엄마도 그때는 어렸겠구나. 우리 엄마도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나에게 사랑을 못 줬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과거의 경험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게 용서하시고 그때 내가 느꼈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시고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잠재의식 바꾸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우리의 지금의 현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만들어 갔어요. 그쵸?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이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때 나를 세뇌하는 1편의 방법도 좋지만 완전히 그 부정적인 것의 뿌리를 없앨 수 있는 오늘의 이 방법도 같이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끌어당기는 갓생을 사시길 바래요. 오늘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는 앞으로 또 다른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성공하는 위그로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직접 적용해본 끌어당김의 법칙 중 가장 상위 레벨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만 잘 습득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사실 게임 종결이에요. 그걸로 끌어당김의 법칙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성공하는 채널 위그로우입니다.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왜 사용하려고 할까요? 내가 더 편하게 살고
내가 더 행복해지려고 이 법칙을 공부하고 이렇게 제 영상도 보고 계시죠.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 중에서 저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1탄, 2탄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이 얘기는 3탄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앞으로 드릴 이야기 모두를 통틀어도 이 내용이 가장 핵심이니까요.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월 1,000만 원씩 벌고 있고 주택 청약이 된 적도 있고요. 집을 산 적도 있고 제가 원하는 연애를 한 적도 있고 제가 다니고 싶었던 회사에 고액 연봉을 받고 뽑힌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던 난치병이 완치받았던 사례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제가 난치병을 완치받았던 과정을 다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난치병을 알았다가 완치받은 저의 이 경험을 처음에는 굉장히 치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픈을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짜 삶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원하는 마음에 지금보다 더 가볍고 편하게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이야기를 꺼내 놓을게요. 저는 20대 초반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희귀난치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질환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내 몸을 내가 공격을 하는 병이었어요. 이 병 자체는 어린아이가 걸릴 수도 있고 나이듦과 상관없이 걸리는 희귀난치 질환이었습니다. 이 병을 알았을 때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울면서 구르기도 하고 어떤 날엔 무릎이 아프고 어떤 날엔 어깨가 아프고 어떤 날엔 손목이 아프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관절의 통증을 앓았었어요. 이 병은 완치가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평생 먹는 그 약이 병을 치료시켜주는 약이 아니라 병의 진행을 조금 막아주는 역할만 해주는 약이었어요. 난치병 환자로 진단을 받고 저는 워낙에 좀 우울증의 증상이 있었는데 훨씬 더 심한 우울증을 앓았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했고 길거리에 걷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아도 길거리에 다니는 행인들이 너무 무섭고 그분들과 같이 섞여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을 때 마구 울면서 집에 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 싫어서 가위로 머리를 마구 자른 적도 있고요.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매일.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죽을 용기도 없는 사람이다. 내가 죽고자 했을 때 항상 엄마가 떠올라서 저는 죽지 못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저희 엄마가 살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그 우울증,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어느 순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나는 죽을 용기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매일매일 삶의 마지막인 듯 오늘만 살고 죽을 것처럼 살자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닥을 찍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 난치병을 완치받은 사례를 왜 떳떳하게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냐면 그 당시 저는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냐면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매일 야식과 술에 찌들어 살았고요. 제가 원래 지금 소주 3잔을 마시면 취하는데 그때는 소주 2병까지 주량이 늘어날 정도로 정말 매일매일 마셨고 심지어 담배까지 폈습니다. 밥을 먹는 것보다 술을 먹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죽은 목숨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1년 뒤 제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몸이 굉장히 괜찮아진 거예요. 약을 먹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매일 죽을 것처럼 살았는데 몸이 오히려 더 멀쩡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병원에서 피검사를 했는데 원래 제 피검사를 하면 그 안에 류마티스 인자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류마티스 인자가 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던 이유는 고생하는 이 류마티스 환자분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분들은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도 먹고 꾸준히 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는데 저는 막 살고 술, 담배도 했고 밥도 야식으로만 먹고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나았으니까요. 신은 왜 나를 낫게 했을까? 나는 그냥 막 살았던 나쁜 환자인데 세상의 이론, 내가 배웠던 간호학에 따르면 나는 절대 나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냥 기적 같은 걸까? 아니면 신이 실수를 한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 뭔가 세상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성공을 하고 싶었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사실 저한테는 어떤 동화줄과 같았어요. 저는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고 가난했고 어떤 저에게 빽이 있거나 제 주변에 부자 친구들이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 말고 내가 성공할 길이 없어 보였어요. 처음에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사이비스럽고 무슨 종교 같기도 하고 진짜로 내가 생각대로 현실이 된다고? 라는 게 너무 터무니없이 들리고 믿기 어려웠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저의 유일한 동화줄이었으니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더 깊숙하게 공부하고 보니까 제가 왜 완치를 받았는지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 이래서 내가 병에 나은 거였구나. 이건 기적이 아니었구나. 이게 바로 인생의 황금 열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고 저를 욕해도 괜찮습니다. 그치만 오늘의 이 영상이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와닿지 않더라도 언젠가.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면 좋을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영화 레디 플레이 원에 보면 VR 안경을 쓴 가상현실 세계에서 주인공이 자동차 경주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었던 자동차 경주. 이때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처럼 앞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시작을 해요. 거꾸로 해보라는 힌트를 얻었기 때문이죠. 벽이 열리면서 그동안 힘들게 자동차 운전으로 넘었던 장애물들이 머리 위에 VR로 스쳐 지나갑니다. 다른 차들은 다 부서지고 망가지지만 이 주인공은 너무나 쉽게 후진으로 결승전에 도착을 해요. 그렇게 이 주인공은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방식을 거스른 거꾸로 자동차 경주를 하면서 이 황금 열쇠를 손에 획득을 합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믿었던 모든 경험과 지식을 거스를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해본 다양한 성공하신 분들은 각자의 활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각자마다의 방식은 조금씩 다르고 단어도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성공하신 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자신의 성공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자신이 성공할 것이란 거를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성공할 거라 생각한 것, 이미 그러한 성공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doing, 그 다음에 결과를 얻고 having, 그리고 나서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being, doing, having, being의 순서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아까 레디 플레이 원의 영상 기억하시죠?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doing, 그 결과를 손에 얻고 having, being,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being, 성공한 사람이 이미 되고 나서 having, 결과를 얻은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doing, 이미 성공한 모습으로 실천한다. 저는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being,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 이미 내가 성공한, 이미 내가 부자가 된 그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거. 결과를 손에 얻기 전에 이미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내 마음으로 믿는 것. being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이든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저의 완치의 비밀은 바로 비잉이었어요. 저는 극심한 우울증을 앓으면서 인생의 바닥을 찍었습니다. 죽고 싶었으니까. 근데 저는 바닥을 찍고 나서 어떻게 살았냐면 내 마음속에 난치병 환자다라는 그런 감옥과 같은 프레임을 아예 삭제시켜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저는 바닥을 찍으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 환자라는 걸 아예 삭제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상인으로 그냥 살아갔어요. 아예 내 머릿속에 환자라는 생각을 아예 없애버렸고 그냥 그 이후부터 매일 그냥 하루만 사는 것처럼 정상인으로 생각했고 아픔이 오더라도 내 관절에 통증이 오더라도 그 고통 자체도 그냥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정상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당연한 듯. 이게 바로 인생의 황금 열쇠, 우리가 인생을 편하게 내가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비밀입니다.
비잉이란 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시를 들으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고 믿어요. 그 누구도 이런 걱정은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죽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다 죽는데 나는 죽지 않고 평생 살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가 죽을 거라고 믿어요. 당연히 믿습니다. 나는 죽을 거라고. 그 믿음의 상태가 비잉이라는 것과 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비잉의 단계입니다. 죽음을 성공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성공할 것을 한 채 의심도 하지 않는다. 이미 나는 미래에 성공했다고 믿는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고 믿잖아요. 한 채 의심도 하지 않죠. 우리가 죽으려고 노력을 하나요? 안 하죠. 우린 당연히 죽는 거죠. 이런 상태가 바로 비잉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이미 성공을 했다. 그럼 이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할까요?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쓸까요? 노력과 애쓴다는 것은 내가 이 성공을 100%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하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성공이 된다는 거냐? 또 다른 예시로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됐다고 믿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오늘 로또 가게에 가서 로또를 사지 않을까요? 살까요? 무언가 행동을 하겠죠. 로또 1등에 당첨된 내가 미래에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의 나는 로또를 살 겁니다. 집을 나가서 복권방에 가서 로또를 사는 행위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을 했다라고 믿게 되면 오늘의 나는 이 성공을 위해서 오늘 무언가 행동을 할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애를 쓰지 않는다,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와는 다릅니다. 대신에 내가 무언가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나는 미래에 이미 성공을 했으니까. 그 성공에 닿는 과정 중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니까. 우리가 로또 1등에 이미 당첨됐다라고 믿는다면 로또를 사는 것처럼 내가 이미 성공을 했다라는 거를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오늘을 성공으로 가는 그 과정의 하루로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 애를 쓰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의미와도 같아요. 애를 쓴다. 내가 노력을 한다. 내가 워낙에 100km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인데 성공하기 위해서 150km로 달린다 라는 소리는 완전히 100% 믿지 못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죽는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성공을 했다고 믿는다면 지금의 나는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공을 했다고 믿으면 오늘의 이 하루가 아무리 엉망이었어도 성공으로 가는 일종의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즐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애를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 라는 뜻은 다르게 말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즐기고 이 과정에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억지로 나를 성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만약 여러분들이 1000피스짜리 퍼즐을 사서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그림 자체를 사도 되는데 왜 퍼즐을 사서 맞출까요? 그 맞추는 행위 자체가 즐겁고 내가 완성으로 가는 그 과정의 성취를 계속 맛보려고 퍼즐을 삽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의 완성본을 맞춰지기 위한 퍼즐이 될 겁니다. 그럼 그 퍼즐 안에 있는 나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의 나는 성공을 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비잉의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성공을 하고 이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고 더 잘 살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 비잉의 상태, 이미 성공한 상태를 만든다라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제가 완치를 받았던 이유는 바로 바닥을 찍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가 병이 없는 것처럼 정상인으로 내가 믿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저는 완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술은, 이 바닥을 찍는 거는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삶의 바닥을 찍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는 미친 짓이에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바닥을 찍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비잉, 이미 성공한 상태, 그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딱 2단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태도. 두 번째 단계, 반복입니다. 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말, 그리고 행동, 내 삶의 모든 선택들을 내가 이미 성공한 미래에 내가 와서 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수중에 1000억이 있고 내가 성공한
부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루를 선택해 나가실지 이미 내가 성공한 모습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 하루에도 몇천 가지 이상의 선택을 내립니다.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일어날지 아니면 핸드폰을 볼지 아니면 좀 더 잘지를 선택을 하죠. 선택이란 것을 할 때 미래에 이미 성공해 있는 내가 와서 이 선택을 내 지금의 삶의 선택을 내리게 하세요. 이거를 적용할 때 초반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기억을 해야 돼요. 미래에 이미 성공한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집이 청소도 안 된 더러운 모습일까? 아니면 내가 100억, 1000억의 자산가라면 집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할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미 성공을 한 나라면 어떻게 이 하루, 이 아침을 맞을까? 그냥 누워서 인스타하고 유튜브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까? 아니면 신문을 볼까? 아니면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산책을 갔다 올까? 그런 식으로 오늘 이 하루를 미래에 이미 성공한 모습의 내가 이 선택을 내리게끔 하세요.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노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을 한 그 모습이라면 어떻게 말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할 건지, 나는 어떤 행동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건지를 결정을 하세요. 저는 이 비잉의 기술을 자꾸 저한테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욕도 많이 했는데 저는 제가 부자가 되면 제 언행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말도 좀 더 고상하게, 좀 더 욕도 안 쓰고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았고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부러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행동. 내가 1000억의 자산가라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미 내가 성공을 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행동 자체가 바뀔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될 거고 내가 무언가 도전할까 말까 싶은 곳에는 분명히 도전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미래에 나는 이미 성공을 했으니까. 지금 만약에 어떤 일을 하기 두렵고 하기 싫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미래에 내가 성공한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태도를 이미 성공한 모습의 내가 된 것처럼 바꾸세요. 내가 성공을 했다면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이미 성공을 한 나라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슈퍼마켓 앞에 갈 때 이렇게 씻지 않고 더러운 나로 살 건가? 아니면 부자가 된 나라면 매일매일 깔끔한 모습에 단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 같은가? 미래의 나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할 건가? 아니면 좀 더 피곤하다고 잘 건가? 미래의 나라면 드라마를 보고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하루 반 이상을 쓸 건가? 아니면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거나 공부를 할 건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세요. 지금의 내가 이 삶의 태도를 지배하게 하지 마시고 미래에 이미 성공한 내가 와서 지금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쌓아 나가세요. 우리가 비잉을 이용해서 성공을 하는 방법. 첫 번째는 태도. 삶의 태도를 이미 성공한 내가 와서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반복입니다. 첫 번째 거를 반복하세요. 언제까지? 내가 믿어질 때까지. 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시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셨어요. 그분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 계시는 분이어서 제가 그 연락을 받았을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로또 1등에 당첨됐는지, 아침 학원을 했는지, 아니면 심상화를 열심히 했는지. 그분의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그냥 내가 이미 로또 1등에 당첨된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대요. 이미 로또 1등에 당첨됐다라는 소리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을 때, 그 종이를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으셨대요. 대단하신 분이죠. 이미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내가 성공해도 아무렇지 않아야 돼요. 내가 당연히 죽는 것처럼 우리 성공도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걸로 자꾸자꾸 반복시키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한 나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자꾸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진짜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빵원인 내가 100억 자산가가 되었다. 그럼 지금 무언가 열심히 돈을 모으기 위한 일을 하겠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과정 중에 오는 실패,
어떤 좌절 또한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도전을 할 겁니다. 이미 미래의 나는 성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잉의 기술을 활용할 때 오늘 알려드릴 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이거를 충분히 반복하시는 과정도 같이 하시면서 한 가지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의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조급한 마음이 든다. 생각한 것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조급해진다. 라는 소리는 내가 이미 성공한 걸 믿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생기고 조급함이 느껴질 때 알아채세요. 내가 성공했다라는 거를 100% 믿지 못해서 지금의 조급함과 집착이 생기는구나. 나는 이미 성공한 모습이야 라고 자꾸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세요. 집착과 조급함은 떨쳐내는 습관을 들이셔야 이 비잉, 진짜 여러분들이 성공했다고 믿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는 과정 중에 있는 모든 과정을 즐기세요. 지금 내가 실패를 하고 넘어졌어도 어차피 나는 미래에 성공했다고 믿으니까 이 실패한 과정 또한 즐기세요. 왜냐면 우리 삶에 가장 가난한 오늘일 테니까요. 다시 오지 않을. 그쵸? 우리는 이미 성공했으니까요. 제가 거의 매일매일 가슴에 새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어야 배부름이 있다. 만약에 우리 삶이 무한했다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고 매일매일 감정의 변화도 있고 이렇게 재밌을까요?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이것저것 되게 즐겁고 때로는 슬프고 우울하고 행복한 일도 생기는 거죠. 배고픔이 있어야 배부름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힘들다면 나중에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으로 우리 삶은 나에게 다시 채워줄 거예요. 배고프다 해서 음식을 찾고 음식을 먹을 때 그때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음식을 먹어서 배부르다라는 소리는 내가 배고픔을 느꼈기 때문에 음식을 찾고 배부름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즐기고 모든 과정을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배고픔 또한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다. 지금 내가 돈이 없다. 가난하다 느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나중에 있을 그 성취감을 위한 하나의 선물입니다. 배고픔이 있어야 배부름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한 그 돈이 있는 모습만 갈망하면서 지금의 삶을 못 즐기지 마시고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등산과도 같습니다. 등산을 하려고 되게 높고 힘든 길을 걸어 올라가죠. 그 걸어가는 길,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도 충분히 즐기시고 감사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당연히 성공할 거니까요. 저는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잉이란 것을 접목을 시켜서 매일매일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미래에 이미 당연히 성공을 했다라고 믿게끔 계속 저는 저한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하루하루를 채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도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저보다 훨씬 더 돈도 많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버시는 분들이어야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 더 큰 성공을 이루고 더 큰 매출을 내고 돈이 많은 부자가 되어서야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전 이 비잉을 접목시켰어요. 저는 어차피 미래에 이미 성공을 한 사람이니까 내가 성공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끔 도와주는 일이니까 이미 어차피 성공을 했다면 그냥 지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가고 싶어요. 우리는 같이 성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저에게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다른 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도 남겨주시고 같이 소통하는 우리 위구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성공하는 위구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